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오늘은 사주 기초 초간단 사주 보기 편에서 지금 사주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주 기초 해가지고 갑을병정부터 시작해서 공망, 지장간 뭐 이런 것까지 지금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사주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사주를 볼 때 일단 기본적으로 그 일간 대비 어떤 인자들이 있는지 주변에 이것을 먼저 이제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 휴대폰 만세력 어플 이렇게 하게 되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것도 그 만세력 어플인데요. 자, 옆에 보면 평관도 있고요. 평관, 식신, 정제, 겁제, 편제, 정인, 편제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일간이 지금 이 을목이지 않습니까? 이제 을목, 목을 극하는 금극 목을 할 때 그 극하는 것을 관성이라고 하는데, 음양이 같으면 편자를 써서 편관, 음양이 다르면 정자를 써서 정관이라고 이렇게 했고, 식신상관은 이제 음양이 같으면 식신, 음양이 다르면 상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여기 평관, 관성인데 음양이 같으니까 평관, 여기는 식상인데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여기는 이제 정제, 목극 토니까요. 목이 극을 하는 것은 이제 재성입니다. 일간이 극하는 것은 이제 재성,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재성인데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정제, 음양이 다르니까 음양이 같으니까 편제 이렇게 되고, 일간 그 목을 생하는 수를 이제 인성이라고 했는데,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정인 이렇게 정인. 그리고 여기 이제 일간 을목과 같은 성분의 목이 있는데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비견이 아니고 겁제,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인자가 있는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보시게 되면요, 재성이 좀 많고, 재성은 뭡니까? 돈. 지금 이 사주는 여자분 사주입니다. 여자 사주인데, 돈도 되고, 뭐 아버지도 되고, 뭐 자기의 어떤 그 영역, 어떤 그 결과물,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것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돈으로 보겠습니다. 돈이 좀 있네요. 돈이 세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 이 겁재가 있습니다. 겁재는 나의 돈을 같이 나눠 가지려고 하는 인자거든요. 그래서 겁재도 하여튼 있습니다. 하나 이렇게 겁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 나를 다스리고 제어해주는 성분이 관성이 되겠습니다. 금극목으로 나를 제어해주는 인자가 관성인데요. 여기 관성도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정관은 반듯하게 제어해주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평관은 나를 좀 지나치게 좀 압박하는 어떤 그런 인자가 평관이 되는 것인데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관을 또 제어해주는 식신이 또 여기 하나 또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식신의 목이 일간이 목이지 않습니까? 이 화가 이제 식상인데요. 여기 토 있고 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수가 있고, 이제 화가 금을 화극금으로 누르잖아요. 여기가 이제 식상이, 여기가 관성인데요. 식상이 관성을 이렇게 누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식신.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것을 이제 식신이 평관을 본 것을 이제 식신 제살이라고도 합니다. 제살. 이렇게 이제 누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구조입니다. 이렇게 보면 돈도 좀 있고, 나와 이제 경쟁하는, 돈을 놓고 경쟁하는 또 다른 경쟁자. 근데 비견이 아니고 겁재이니까 약간 좀 경쟁성이 좀 투철한 어떤 인자인 겁재가 또 있고, 나를 엄격하게 제어해주는 평관이 있고, 정관은 이제 적절하게 제어해주는 것이라면 평관은 나를 강력하게 제어해주는 평관이 있는데, 그 평관을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극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식신이란 성분도 여기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월지는 이제 정인이 되겠습니다. 월지. 그리고 정인격이라고도 하지요. 정인격. 이 사주는 정인격 사주입니다. 정인격은 이제 그냥 간단하게 공부해야 되는 사주입니다. 그리고 자격증으로 이렇게 먹고 살아야 하는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해수가 물의 물상이지 않습니까? 물이니까 이분은 이제 그 어쨌든 간에 그 미용실도 어떤 그 물 관련 업종으로도 이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정인격은 공부나 자격증 관련 이런 것으로 이래 살아야 되는 사주인데 기술을 보게 되면 그 식상이 전문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문 기술, 나의 재능 이런 것도 되는데 이 식상이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정화의 어떤 그 물상이지 않습니까? 이 정화는 보통 보게 되면요, 병정화는 보통 이제 크게 보게 되면 방송 뭐 이런 쪽이 되겠고요, 뭐 유튜브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 디자인이나 미용, 네일, 인테리어, 전기, 전자, 컴퓨터도 됩니다. 이런 쪽 관련 일을 하게 됩니다. 식상 전문 기술이나 재능이 정화의 물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그 미용실 관련 자격증을 따서 편관, 힘든 어떤 그 간판을, 이 관성은 자기의 간판도 됩니다. 간판, 명예도 되는 것인데요. 이 힘든 간판을 올려서 돈을 버는 그런 이제 구조로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돈이 많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돈이 많이 보이니까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환경이 있고 또 겁재가 있기 때문에 나의 돈을 어느 정도 나눠줘야 하는 어떤 경쟁자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보게 되면요, 자, 이분이 좀 이른 나이에 결혼하셔가지고 이제 한 5년 정도 살다가 이제 이혼을 했습니다. 이제 보게 되면 이 사주가 지금 여자 사주이지 않습니까? 여자 사주인데 여자 사주의 관성은 이제 남편도 됩니다. 남자. 이것도 되는 것인데요. 지금 남자가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관이 아니고 편관의 모습으로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자가 정관은 반듯하고 어떤 정의로운 나를 적절히 컨트롤 해주는 남자라면요, 편관은 나를 무지막지하게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관, 편자가 들어가면 안 좋다. 사흉신 중에 하나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만난 남자가 상당히 성격이 너무 포악한, 괴팍한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포악한 성격을 가진 남자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편관이 있는데 그러면 이 여자분이 그 포악한 성격을 가진 남자분이 하는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을 수용하면서 살 분인가 아닌가 이렇게 보게 되면요, 절대로 그 포악한 남자의 성격을 수용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참으면서 사는 성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이 사주가 지금 여자분 사주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편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포악한 남편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관성을 제어하는 성분이 식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식신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화극금으로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게 되면 그 포악한 남편을 이분이 이
화라는 식신을 써서 편관을 가르치려 드는 것입니다. 포악한 남편의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을 네네네 하면서 받아들이는 성격이 아니고요. 그 포악한 남편의 성격을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인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식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신이 편관을 본 것을요, 이제 식신 제살이라고 합니다. 제살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슈퍼우먼 같은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 보게 되면요, 더 이제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이거 12운송으로 보게 되면 이제 욕정인을 이 목욕자리에 있습니다. 남편이 목욕자리에 있고, 이 남편 입장에서 이걸 보게 되면 상관이 되는데요. 목욕 상관이 돼서 상당한 말도 상당히 거칠고 유흥 좋아하고 어떤 그 목욕지를 깔아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도화적인 어떤 좀 여자를 밝히는 어떤 그런 성분도 있고요. 도박도 좋아하고 막 이런 거 있는데, 지금 단계는 이제 그 12운성까지는 가지 않은 단계라 가지고요. 일단은 편관으로만 보셔도 사주를 이제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남자를 만나게 되면 편관 같은 남자를 만나게 되고, 그 편관 같은 남자를 만나게 되면 내가 식신으로 화극금으로 가르치고 다듬어서 올바르게 만들려고 하는 인자가 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지금 기초지만요, 그냥 알아두셔야 될 게, 이게 을미가 백호 이제 그 인자입니다. 하얀 백두산 호랑이 같은 인자인 것입니다. 이 여자분의 성격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상당하게 이 식신으로 편관을 제어하는 성분이 강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도 보면 남편이 말이 거칠고 유흥을 좋아하면서 바람기가 있어서 많이,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5년 살고 이제 이혼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여자분 사주에 만약 이게 식신이 없었다면요, 그 남자의 어떤 그 흉폭한 어떤, 또 이렇게 뭐 여자 좋아하고 뭐 노름 좋아하고 하는 성분을 이 여자분이 참으면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좀 약한 성분이었으면요. 여기가 만약에 을유일주라고 해가지고 됐으면 그렇게 했을 수 있는데, 을미 백호에다가 이제 식신을 써서 식신 제사를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제 편관 남편하고 절대로 이제 같이 살지 못하게 되는 어떤 성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은 아들 하나인데요. 이제 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여자 사주에서 자식은 보통 이제 식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 이제 하나 떴습니다. 이제 떠서 자식은 이제 아들 하나인데, 이 아드님이 약간 성격이 약간 4차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약간 좀 말도 많이 없고, 사람들하고의 어떤 그 대인 관계에서 상당하게 어려움을 좀 겪고, 이제 혼자 지내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고, 일 갔다 오게 되면 이제 방에서 이제 틀어박혀서 게임만 하고, 이런 직장은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데요, 이런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자식궁 있지 않습니까? 자식궁하고 이렇게 보면 이제 저번에 배웠지 않습니까? 귀문, 자유 귀문이 있고 인미 귀문이 있다, 이렇게 배웠는데요. 이렇게 또 그냥 뭐 추고 뭐 진해 다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원진이면서 이제 귀문까지 되는데, 일단 귀문만 보더라도 자유귀문, 인미귀문인데, 여기가 자식궁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일간 본인이 여자분이 되겠고, 근데 자식하고의 관계가 인미 귀문적인 어떤 그런 현상으로 이렇게 두게 돼 있는데, 이제 그걸 보더라도 자식과의 관계가 약간 좀 소원해질 수 있고, 이제 엄마가 보는 입장에서 자식이 약간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정신세계가 약간 4차원 같은 그런 성향이 어떤 귀문적인 어떤 성향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게 되면 미용실을 해서 돈을 좀 벌었습니다. 돈을 좀 벌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돈을 좀 많이 벌었습니다. 한 20년 정도.
이제 돈을 많이 벌었는데요. 보게 되면 그 지금 이 을목에 이제 그 을목에 비해서 돈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돈이 많으면 보통 재다 신약하다고 이렇게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재다 신약하다고. 그럼 이제 재다 신약일 경우에 이제 그 방신운이 좋은 겁니다. 방신운이란 건 뭐냐면 비견 겁재 운이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일간은 이제 힘이 없지 않습니까? 일간은 이제 힘이 을목 하나. 물론 여기 이제 그 인목이 있습니다만은, 물론 여기도 수입니다. 수도 있고, 뭐, 해미 해가지고 어떤 해묘미 목국 해가지고 어떤 밑에 목국이 이제 많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일단은 이 묘가 있어야 됩니다. 왕지가. 이렇게 있어야 어떤 그 목의 기운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지. 해미 이렇게 합은요. 이 왕지가 빠진 이 합은 그렇게 목의 어떤 성향으로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신약하다. 이렇게 봤을 때 재성이 많고 해서 이제 신약하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재성을 차지할 수 있는 나의 뿌리가 되는 그런 운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 돈을 다 쟁취할 수가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부터 이제 43살 이 20년 갑인 을묘 이 대운에 이때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돈을 이제 많이 벌고 해서 사시다가 54 이제 이 대운이 들어와 이제 옵니다. 이제 지금 56세이시니까요. 이제 한 2년 전부터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몸도 많이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이제 미용실 하는 것을 다 접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제 여행이나 다니면서 이제 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그 남자 운을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자, 보게 되면 이 사주라는 것은요, 이게 태어날 때 찍혀서 나온 바코드나 마찬가지입니다. 바코드나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이분은 남자를 만나게 되면요, 이런 성향의 남자를 만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분명히 만나게 되면 편관 같은 남자, 나를 반듯하게 만들어주는 남자가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남자를 만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분은 그 힘든 남자, 까칠한 남자, 이런 남자를 순수히 받아들이는 성격이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식신제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런 성향의 남자를 또 다시 만나게 되면 이분은 또 다시 남자를 가르치려 들 것이고, 가르치려고 들다 보게 되면 그 남자와 싸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도 편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 호락호락한 남자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제 목욕지고 이제 목욕 상관을 쓰고 막 하니까요. 뭐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보시면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편관 같은 남자이기 때문에 호락호락하지 않은 남자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그 호락호락하지 않은 남자를 더 식신으로 편관을 화급금으로 가르치려 들 것이고, 그러면 남자는 또 반항하게 될 것이고 반발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또 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지금 몸도 마음도 돈은 많이 벌었는데 몸도 마음도 지치고 해서 이제 그 여행이나 가려고 하는데 남자친구 하나 만들어서 이제 같이 다니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인데요. 앞으로 남자를 만날 수 있겠냐?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버리면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편관 같은 남자를요, 정인, 어머니의 마음으로 순수하게 포용하면 그 남자와는 싸울 일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인성이라는 것은요, 이 정인이라는 것은 남자를 내가 받아들이는 인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이게 목이지 않습니까? 일간이 을목이니까 목인데요. 자, 목, 화, 토.
금, 수인데 이 남자이지 않습니까? 이게 관성이 남자인데요. 여기는 이제 편관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까칠한 남자, 힘든 남자, 나를 힘들게 하는 남자, 편관 남자로 이제 나타났는데요. 지금 이분이 이 화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정화. 그러면 화극금으로 이 편관 남자를 계속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치는 것입니다. 편관 남자가 편관 짓을 할 때마다 화로, 식신으로 그 편관 남자를 이렇게 제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남자는 편관 남자이기 때문에 자꾸 나를 반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헤어지게 되는 것인데, 남자를 만나고 싶다면 분명히 편관 같은 남자를 만날 것이고, 그러면 그 남자를 화로 이렇게 극을 하게 되면 이 남자는 또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면 남자를 만나고 싶고 그 남자하고 같이 여행하고 싶다면 남자를 가르치는 성분인 이 화의 성분을 스스로 조절을 해야 됩니다. 감추어야 합니다. 어떤 것을 써야 되느냐면 화를 감추고 수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수생목, 금생수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생수가 수생목합니다. 그러면 이 수는 이 남자를 중간에서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 수는 뭡니까? 인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주의 인성 중에 좋은 인성인 정인이 있습니다. 정인, 남자를 받아들이는 성분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남자를 만나고 싶으면 이 빨간색 이 화를 없애고 수를 키워야 이제 남자를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남자가 오래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분은 편관 같은 남자를 만날 것이고, 그것을 편관 같은 남자를 편관같이 행동하니까 그것을 가르치려 들면 그 남자는 오래 여기 머물지 못하고 떠나게 되고, 편관 같은 남자를 살살 달래서, 달래는 인자이지 않습니까? 이 수가 살살 달래서 그것을 유연하게 대처하게 되면 그 남자는 이 여자분에게 오래 머문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주를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54대운을 보시면 보십시오. 이렇게 이 정화라는 인자가 상당히 강해지는 시기 아닙니까? 식신이 들어갔습니다. 식신. 남자를 가르치겠다. 이제는 제대로 한번 가르치겠다 하는 인자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남자가 들어올까요? 54대운에 이 여자분이 남자 들어오기만 해. 남자는 이제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남자가 만약 들어오게 되면 내가 엄청나게 선생 노릇하겠다 하는 것이거든요. 남자한테. 남자를 쉴 새 없이, 만약 남자가 나무다 이렇게 하게 되면 매일 정정가위로 싹둑싹둑 잘라주는 것입니다. 가지가 비뚤어지게 가는 가지를 싹둑 잘라서 반듯하게 가게 만들고, 이파리가 너무 많이 나면 반쯤은 이렇게 싹둑 잘라버리고, 편관 남자이니까 편관 남자를 나무로 생각하게 되면 상당히 일로 절로 불규칙적으로 막 뻗어나가려고 하는 나무나 마찬가지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화라는 어떤 그 정정가위로 그것을 다 잘라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남자가 견딜 수 있을까요? 너무 아파서 결국은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운이 들어온 것입니다. 54대운부터요. 그러면 남자를 그리워는 하나 남자가 들어와도 오래 머물지 못하고 이제 가버리는 그런 대운이 들어온 것입니다. 63세까지요. 그렇지만 대운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어떠한 사주 명리가를 찾아가서 이런 말을 듣고 만약에 그것을 누르면, 좀 누르긴 힘들겠지만요, 이 식신이라는 것을 남자를 가르치려고 하는 성분인 이것을 식신을 많이 누르고 인성을 정인을 쫓아가면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들어온 대운, 10년 동안 들어온 대운을 이기려고 하게 되면 상당한 어떤 인내와 어떤 그 수도가 이제 수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사주 기초 초간단 사주 보기, 그 천간의 그 생극 재화와 이제 그 지지의 형충해합,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 귀문도 좀 보였잖아요. 인미 귀문, 또 여기도 이제 귀문입니다. 이렇게 인미 귀문 있고, 이 자 목극토라서 이제 재성이고, 이제 수생목해서 인성이고, 금금목해서 이제 평관이고, 이제 그 평관을 눌러주는 화가 이제 식신이고, 이런 것을 이제 한번 점검해 보면서요, 이제 그 남자와의 관계, 어떤 그 재물의 취득, 이런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